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말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김민석이가 말이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북한 편을 들면서 마치 북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탈북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도북자라는 말을 씁니다. 북한을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은 감사의 글에서는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거기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자라는 뜻의 반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인권 탄압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온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국무총리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을 도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유고시에 바로 또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일반 장관과도 다른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국힘에서도 이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돈도 지저분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 문제도 지저분하고 전처 문제, 현처 문제 모두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가 얘가 국가관이 있는 것인가?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김정은 수하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논문 제목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탈북자 대신 도북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논문 안에도 자꾸 계속해서 탈북자 대신 도북자라는 말을 쓰고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우리의 국민인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김민석 후보자는 누구의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 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주간지가 말이죠.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 석사 논문이 그 중국어 제목에 탈북자 대신 도북자,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칭화대 석사 논문을 분석해 본 거죠. 칭화대 석사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약 50페이지 좀 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본문이 있고 감사의 글이 있고 또 뭐 초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어하고 이제 영어로 썼다는 건데 중국어 제목에 탈북자 대신에 도북자라는 말을 쓰고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말까지 썼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또한 김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죠? 석사회를 취득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칭화대 석사입니다. 뭐 박사는 따지도 못했습니다. 2010년 민주당 그때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텐데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면 공직 이거 유사한 뭐 일단 일종의 공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에 지금 더군다나 민주당에 지금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당에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공적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칭화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니까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최고회의는 모두 오전 9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최고회의는 오전 9시에 있는데 어떻게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갑니까? 다시 말하면 김 후보자가 칭화대 다닌 거 어떻게 다녔는지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해명을 하기를 뭐라고 해명했었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서 또 1박 2일 또는 당일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최고회의는 모두 9시에 있었다. 세상에 최고회의를 7시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해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위로 활동하면서 1년 만에 칭화대 석사학위를 땄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위공직자가 칭화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일씩 중국에 있었다면 이는 탄핵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이가 실제로 이 출석을 한 건 몇 번 안 되고
그리고 출입국 기록을 봐도 몇 번 안 됩니다. 어떤 나라 한 번도 안 간 경우도 많습니다. 자, 실제로는 대리 출석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청와대 석사학위를 이렇게 따려고 했을까요? 이거 딴다 그래서 무슨 교수를 할 것도 아니고, 청와대 다녔다. 그러니까 명문대 다녔으니까, 명문대 석사학위를 땄다. 근데 그게 또 박사학위면 몰라도, 석사학위를 딴 것이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럼 박사를 따려고, 석사를 딴 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김민석이는, 이 친중 중에서도 찐찐 친중. 그래서 중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냐. 중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냐. 원래가 우리 지금 정치인들 중에 많은 수가 소위 중국 장학금을 받았다는 설이 있죠. 중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국에서 그 정치 자금 같은 것을 대주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언론도 중국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고 언론인도 관리하고 있고 정치와 정치인들도 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즉 중국 장학생이 있다. 시진핑 장학생이 있다. 라는 의심이 많이 있고 그런 어떤 설이 있고 널리 퍼져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이야말로 시진핑 장학생 아니냐. 그래서 온갖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 석사학위를 이렇게 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누군가가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면서 시진핑 쪽에서 뭔가 이 김민석이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시진핑이 나온 청와대에서 이 논문도 사실상 누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출석도 다른 사람을 써서 봐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김민석이가 시진핑 장학생이라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거 완전히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게 아니냐. 중국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김민석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북한과도 사실상 중국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고 때문에 탈북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도북자, 북한에서 도망간 자 내지는 반도자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북자라는 말과 반도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 김민석이가 친중 친북 그런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는데에도 이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종석이가 국정원장 된 것도 북한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재적 접근권이라고 해서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종석은 북한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생각하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도 김민석이 된 거는 중국과 북한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고 실제 김민석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상당히 키워온 그런 어떤 인물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입니다. 김민석이는 그러면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중국에 더군다나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내부 안에 고위 공무원을 중국의 그야말로 꼭두각시를 우리 스스로 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